자, 이번엔 관계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는 객체의 대소를 비교하는 그런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연산 결과가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돌려줍니다. 파이썬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자료 요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면 거짓,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참을 나타내는데요. 결과값을 돌려줄 때는 참인 경우에는 1을 돌려줍니다. 이러한 연산자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은 9와 같다, 거짓이죠? 6은 9와 같지 않다, 이건 참입니다. 자, 1은 3보다 크다, 거짓이죠? 4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 a가 0과 10 사이에 있는가를 따질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아마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a and a 10. 예, 이 식은 요 식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 쓰는 의미인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쓴 것인데 파이썬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다른 객체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팸이라는 거 하고요, 햄이라는 거하고 어느 것이 큰가 할 수 있죠. 또 애드 하고요, 애드 어느 것이 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애드가 크죠. 문자열 비교인 경우에는 이제 사전 순서대로 비교를 합니다. 사전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낮은 순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큰 순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비교하는 경우에 대문자가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소문자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부에서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값으로 비교를 하는데 코드 값이 소문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보면 뭐 대문자가 우선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같은 것도 비교가 가능하죠. 1, 2, 3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어느 게 크냐라고 했으면 1, 2, 3, 4가 크겠죠. 그러나 앞에 값이 4가 있다면 앞에 값이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하고 똑같이요. 일단 첫 번째 비교하고요. 같으면 두 번째 비교하고요. 같으면 세 번째 비교하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면 큰 쪽을 큰 걸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있는 것을 뒤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튜플도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비교 객체는, 이 연산자는 같으냐라는 연산자는 등호, 이것은 객체 값이 같으냐라는 것을 따지지 같은 객체냐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A가 500이고 B가 500인 경우에 A는 B죠. 그러나 A와 B가 같은 값은 같은 객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또 각각 다른 500을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C equal B 해서요 하게 되면 C is B 하게 되면 이것은 같은 객체를 B와 C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논리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연산자는 진리값을 다루는 연산자죠. not, and, or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값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인데 참인 경우에는 1, 거짓인 경우에는 0을 리턴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객체의 진리값을 판단할 때 0 혹은 빈 객체이면 거짓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넌 객체라든지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없다, 객체가 없다라는 의미의 특별한 객체가 되겠고요. 정수값형, 실수값형, 또 롱형, 정수형, 복소수형, 그 다음에 빈 문자열, 빈 리스트, 빈 튜플, 빈 사전 이런 것들이 거짓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not 1 하면은 1은 참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짓인 0이 나오겠죠. 또 not none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none 자체는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나오면 맞습니다. not 빈 리스트를 주고요. 또 not 빈 사전을 주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판단이 되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논리식의 계산 순서가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식은 앞에서부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연산을 하다가요. 결과가 알려지는 시점에서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고 멈춥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합니다. 예를 들면 1 and 2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and인 경우에는 양쪽이 다 true이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이 true라면 오른쪽도 true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값 자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로 판단이 되죠. 이건 true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true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종 계산한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턴되는 객체 값은 2가 되죠. 참인 1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최종 계산된 이 식의 값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취해집니다. 3, 5와 4인 경우에는 3이 true이죠. 그러니까 5와 뒤를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3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A가 4보다 크고 이제 일반적으로 AND가 우선순위가 5화보다 높습니다. 우선순위는 not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AND고요. 그 다음에 5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4보다 큰 경우에 이것이 참이라면 이것을 계산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것이 참이라면 얼마가 리턴이 됩니까? 이것을 계산하는데 이게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이라면 결과적으로 B는 10의 값을 갖게 되고요. 이 식이 거짓이라면 결과적으로 B는 2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가 참이라는 값으로 해보죠. 그러니까 A가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A가 만약에 10보다 크면 자 10을 취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20을 취하도록 하면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10보다 클 때 10을 취했죠. 그 다음에 A가 10보다 크지 않을 때 B는 20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계산 결과가 알려지는 시점에 있어서 그 식의 결과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 단위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의 연산자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총 6개의 비트 조작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거 웨이브로 한 것은 비트를 반전시킵니다. 그러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반전시키는 연산자가 되겠고요. 요거는 shift라고 해서 비트를 좌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연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리식에서 잘 알려진 AND OR exclusive OR인데 이거는 논리식의 저거라기보다는 비트 단위의 조작을 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우선 1의 보수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보수 연산자에서 웨이브, 자, 0의 1의 보수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것은 1이 아니죠. 주의해야 될 것은 0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32비트로 표현됐죠. 1이라는 것은 이것을 1의 보수를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이것을 1로 만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2의 보수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가 다 1이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1이란 정수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시프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을 일단 설정을 해보죠. 이 A라는 값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전부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1000, 자,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8이 되겠죠? 자, 여기서 왼쪽으로 시프트를 1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16비트로만 써보죠. 원래 이거였죠?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나씩 시킵니다. 그럼 1이 1로 오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0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결국 16이라는 값이 해당하고요. 자리가 하나씩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진수에서 자리가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수에 2가 곱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진수에서 자리가 왼쪽으로 하나 이동하면 10을 곱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요. A가 8이었으니까 2로 나누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0이었지만 오른쪽으로 한 비트 시프트 하면 0100 이렇게 해서 8이 나오게 됩니다. 4가 나오게 됩니다. 시프트 동작 원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우측 시프트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한 비트씩.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동하고 맨 왼쪽은 소위 이제 2의 보수 시스템에서 이건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그대로 카피가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 좌측 시프트는 왼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버려지고요. 오른쪽에서는 0이 무조건 삽입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자, 비트 단위 연산자 마지막으로 AND OR, Exclusive O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논리 연산자 AND OR하고 마찬가지인데요. Exclusive OR도 우선 AND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3이라는 비트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4비트로만 쓰겠습니다. 자, 이런 비트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이 A하고 2하고 AND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0011하고 0010하고 AND를 한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죠. 왜냐하면 앞에 0과 뒤에 0 둘 다 0이면 결과는 0이죠. 0을 거짓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 1이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1, 0이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값이 2가 되는 것이죠. 0010이라는 결과가 나와서요. OR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1이면은 무조건 1로 바뀌는 그런 연산이 되겠죠. A, OR 8. 원래 A가 얼마였습니까? A가 3이었죠? 그러니까 3, 5와 8 하게 되면 이런 연산이 되는 거죠. 5와 1000 해서 결과는 얼마가 되냐면 결과는 1011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그것은 결국 10진수로 따지면 11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xclusive OR는 OR의 변형 형태가 되겠죠. OR는 예를 들어서 0하고 0이 만나는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1인데, Exclusive OR는 서로 배타적인 OR라고 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참여되는 그런 OR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 5와 1 이거나 혹은 1, 5와 0인 경우에만 참이고요. 0, 5와 0이나 1, 5와 2는 전부 다 거짓이 나오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현재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A Exclusive OR 2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것은 0011 하고요. Exclusive OR 00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자리는 00이니까 0이죠. 값이 같으면 0입니다. 이것도 00이니까 0이죠. 11이니까 0이죠. 맨 끝에 값만 10이니까 값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AND는
어떤 특정한 비트 영역을 0으로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요. OR는 특정한 비트를 1로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exclusive OR는 특정한 비트 영역을 반전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01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4비트를 다 뒤집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exclusive OR를 하게 되면 4비트가 다 뒤집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A and 15에 해당하죠. 하게 되면 비트가 다 뒤집히죠. 1100으로 1100은 12라는 숫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치 그 자료형에 대한 그 연산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인 것이 기본적으로 내장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을 취하는 앱솔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를 그 정수형으로 취하는 인테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ABC 자, 절대값을 취해주고 인테저는 이제 문자로 된 값도 정수형을 취해주고요. 아니면 문자 이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 된 그 값도 이제 정수형으로 취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롱형은 이제 문자열이나 이제 정수값을 롱형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형으로 다 변화가 되죠. 자, 실수형을 롱형으로 변환했을 때 이렇게 반올림돼서 롱형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실수형으로 변환할 때 플로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로트 34 하게 되면 실수형으로 바뀌죠. 문자열도 다 실수형으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수부 R이 리얼 파트죠. 그럼 이미지너리 파트 두 개를 넘겨주면 복소수가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너리 파트가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A. 그래서 A. 컨주게이트 하게 되면 그 이미지너리 파트의 부호가 바뀐 그런 복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드 모듈로 연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눗셈한 결과와 나머지를 리턴을 해줍니다. 디바이드 모드 5 나누기 3 한 결과는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따로 받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지수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y승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파워 x, 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이외에도 실제로 수학적인 연산을 하려면 많은 함수들이 필요하죠. 그런 함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모듈이 있는데 math라는 모듈이 있고 cmath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math는 이제 실수 연산을 하기 위한 그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cmath는 이제 복소수 연산을 위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port math 한다음에요. dir math 하게 되면 이제 모듈 math에 대한 그 공간 안에 정의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dir은 그 어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공간 그 안에 정의된 이름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파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2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수들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사인함, 삼각함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에 해당하는 이게 단위가 레디안입니다. 각도가 아니 디그리가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안 1.0에 대한 사인 값을 출력하고요. SQRT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디그리로 어떤 각도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요. 이것을 레디안으로 바꾸는 법은 간단하죠. 레디안은 이제 파이 곱하기 디그리 나누기 180도 하게 되면 레디안이 나오겠습니다. 매스를 임포트 안 했죠? 매스 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하면 레디안 값이 나오죠. 그래서 60도는 이제 레디안으로 1.047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사인 값 계산이 됐습니다.